역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점심으로 베이글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. 실하죠? 맛있겠죠? 얘가 왜 갑자기 차에서 밥을 먹나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회사가 제가 막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밥도 잘 사주시고 직원분들도 다 좋으시고 그렇다. 근데 약간 좀 안 맞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. 물론 그분이 막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저랑 그냥 성향이 좀 안 맞는 분인데 하필 또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분이셔서 저번에도 약간 트러블을 겪은 적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서,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 일단은 대표님한테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고 당장 뛰쳐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오늘 외근 겸 야근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할 거고 그냥 가급적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뒀고,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재택으로 돌려서 일을 계속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제가 원래는 밥을 싸와서 먹거든요.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은 나가서 다 같이 드시는데 제가 당연히 싸운 줄 알고 그냥 가신 거죠. 그리고 그게 사실 저도 편하기도 하고, 오늘은 외근 겸 야근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게 먹으려고 저도 그분들 같이 따라 나가서 원래는 먹을 생각으로 도시락을 안 싸왔는데, 어쨌든 그래서 편의점이나 갔다 올까 하다가 기분도 안 좋은데 제가 저한테 편의점 음식을 먹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잘 챙겨 먹이고 싶어서 전부터 한번 사 먹어볼까 하던 베이글 집에서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. 맛있어요. 아무래도 베이글 샌드위치가 좀 통통해서 곱게 먹기가 힘들고 많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맛 좋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거치는 잘 모르겠어요. 먹고 살리는 걱정이긴 한데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직도 철이 좀 덜 들었나봐요. 출근하는 동안은 그래도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퇴사하고 그러던가 해야죠. 회사에 커피 머신이 있지만 저는 오늘 속상하니까 저에게 싸제 커피도 사줬습니다. 세트로. 날씨가 좀 좋으니까 먹고 산책도 좀 하다가 여유있게 들어가야겠어요. 자, 이제 퇴근합니다. 거의 5시 다 됐는데 좀 퇴근이 이르죠? 왜냐하면 집에 차를 대놓고 외근 겸 야근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. 퇴사는 퇴사고 오늘 할 일까지는 예정된 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? 그래서 그러려고 합니다. 집에 갔다가 차 대놓고 압구정 로데오 가서 뭔가 행사 진행할 게 있어서 그거 좀 돕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한 9시, 10시가 되겠죠?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. 와우. 집에 갑니다. 지금 몇 시지? 8시 48분이에요. 집 가볼게요. 너무 배고파요. 너무 배고파가지고 설렁탕집 왔어요. 제가 밖에서 혼자 이렇게 술 마시면서는 영상 찍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. 집에 가봤자 제가 요즘 집안일이 좀 많이 게을렀기도 하고, 저희 남편은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집안일도 못해서 집이 완전 더럽거든요. 근데 하루만 더 남편을 그런 환경에 방치하겠습니다. 저는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여기서 설렁탕 먹을 거예요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집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날은 짜게 먹어야 돼요. 오늘은 정말 꽤 짜게 먹을 겁니다. 김치도 맛있어요. 여기 저희 집 근처인데 냄새가 진짜 좋아가지고 지나가다가 가끔 이 사골 냄새 맡으면 되게 군침 돌 때 많거든요. 오늘은 점심에도 베이글 샌드위치 먹었고 지금 이제 9시 58분이에요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진짜 배고프거든요. 얼른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그리고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이 파 그릇을 덜어먹는 그릇으로 써야겠습니다. 오, 한 방에 제가 원하는 정도로 짭짤해졌어요. 오늘의 좋은 일. 오늘 뭐 확정이 난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사표를 내고 외근과 야근을 하고 이제 혼자 술을 한잔하고 있네요. 차갑고 좋다. 회사 일이니까 어떤 외근을 갔다 왔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다른 분들 식사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촬영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이런저런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. 참 제가 지금 회사 일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제일 감사하고 큰 거는 이렇게 협업해주시는 담당자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, 그런 내용입니다. 만약에 다시 인플루언서 생활을 해서 담당자님들과 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이스한 인플루언서나 블로거, 유튜버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푸주옥이 되게 좋은 점이 국물이 리필이 될 거예요. 오늘 국물 따끈한 게 먹고 싶은데 먹고 리필을 받아볼지도 모르겠어요.
배 좀 채우고 복싹 속았수다 볼 거예요. 자, 제가 한 4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고 다시 백수가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. 그치만 바로 일을 또 알아볼 거긴 해요.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, 상황이. 저는 집에서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가끔 이것도 포장해서 먹고 싶은데 포장하면 이 김치가 포장이 안 돼요. 돈을 따로 내야 돼요. 그건 너무 아까워가지고 보통 와서 먹습니다. 하루 종일 가방 메고 다녔더니 진짜 어깨도 아프고 발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집에서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발만 살짝 씻고 나왔어요. 징징대려는 건 아닌데 요즘에 좀 제 스스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12월에 조난당했었고 액땜했다 이랬는데 우리 남편 어깨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편 새 직장 출근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좀 어그러지는 과정에서도 맘상하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좀 힘들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는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카메라를 외근 나갈 거 사전 답사를 가면서 가지고 갔었어요. 근데 사무실 돌아오니까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퇴근하고 나서 거기 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한 8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이걸 결국엔 찾아온 거죠. 다행인 일인데 제가 원래 이런 걸 잃어버릴 그게 아니거든요. 제가 진짜 아끼는 물건이니까. 그래서 느낀 생각이 사람이 좀 안 풀린다 하고 허둥대고 막 주눅들고 이러다 보면 더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? 어떻게 보면 그 반대 사례로 얘기할 만한 게 유재석 님이 옛날에는 막 운동신경이 엄청 좋고 이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잖아요. 근데 무도에서 이것저것 하시는 거 보면 모든 걸 엄청 잘 하시잖아요. 저는 그게 성공 경험을 이렇게 쌓아오면서 그게 기반이 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감도 더 쌓이고 그럼 다른 것도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반대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다가 더 주눅 들고 더 실수하고 더 자괴감 들고 약간 이런 굴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. 근데 진짜 안 풀린다 요즘같이 안 풀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 정도가 내 인생의 최악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양호한가 싶기도 하고 이것도 근데 남편한테 긍정이 좀 묻은 겁니다. 저희 남편이 과긍정남이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소금을 좀 더 넣어야겠어요. 짭짤하니 맛있다. 육수 추가했어요. 왜냐면 제가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육수를 거진 반 정도는 먹었거든요. 면이랑 육수해서. 감사합니다. 한 그릇 리필. 고민을 하고 있던 일이긴 했지만 열받는다고 일 때려치고 하는 것도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는 해요. 근데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좀 좋은 점이 있어요. 이렇게 좀 남편 수술하거나 제가 오늘 막 이렇게 트러블 겪고 외근하고 술 먹고 그게 아니어도 막 그만둘 일이 생기고 이런 것도 어쨌든 안 좋은 일이지만 소재가 조금은 되니까 그래서 좀 유튜브 시작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긍정이 좀 많이 묻었나 봐요. 남편이랑 이제 거의 한 6년을 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막 저 너무 힘들 때 눈치 없게 긍정적인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되게 킹받았었는데 저한테 얼레벌레 그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 보네요. 근데 저는 확실히 시끄러운 술집, 핫플 이런 데보다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집에서 노인이 아저씨처럼 술 먹는 게 좋아요. 어렸을 땐 별로 생각 없다가 나이 먹고 좋아지는 음식들 있으세요? 저는 콩나물밥, 이런 설렁탕 이런 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약간 한식파다 보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고생한 것 같은 날에는 뜨끈한 국물 위주로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막 이런 거. 지금 테이블이 좀 많아져서 더 부끄럽거든요. 일단 저 복싹 속았수다 좀 볼게요. 이렇게 거치대 해가지고 이어폰 끼고 이 휴지통에 올려서 볼 거예요. 요즘 대한민국 전부 애순이 관식이 금명이한테 빠져 있잖아요.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. 슬픈 거 싫어하는데 줄줄 울면서도 자꾸 보게 돼요. 자,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입니다. 이제 퇴근길이에요. 제가 퇴사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친구들 중에 잘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도 좀 저랑 안 맞는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퇴사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직원이 총 4명이잖아요. 대표님 빼고 직원이 4명인데 다 남자분들이시고 보통 담배를 피러 가시면 비흡연장인 한 분도 따라가세요. 그게 그분의 훌륭한 사회생활일 수 있죠. 근데 저는 간접흡연을 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담배 피러 가는 곳엔 따라가지 않았어요. 근데 그래서 그런지
맨날 전달돼야 될 상황을 저만 전달을 못 받고 일을 2번씩 하게 되거나 뭐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. 그런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어딘가요? 하루에 일과가 끝날 때 간단하게라도 그날 얻은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기재해라 이런 게 있었다면, 근데 어느 순간 저만 그걸 하고 있어서 다른 직원분이 혼자 계실 때 슬쩍 물어봤어요. 이제 그걸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당분간 안 하기로 됐다 이렇게 됐다거나 어디를 간다 이런 것도 저만 모르고 있다거나 그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것 때문에 마냥 그것 때문에만 그만두는 건 아니고 업무도 좀 안 맞았는데 마침 소통도 좀 안 되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. 놀라셨죠? 남초 회사의 장점 되게 편하고 막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약간 제가 어울리지 못한 건지 소통이 좀 안 된 건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맞겠다 했습니다. 후련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좋았으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개운해요. 이제 다른 일 찾느라 좀 불안평이 또 되겠지만 일단은 마지막 퇴근길 집에 가볼게요.